원하는 바 목표를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국어강사 박명성입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국어 내신 1등급 받는 방법 가이드 해서 영상 올린 게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준비해서 왔습니다. 내용은 자세하고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지만 영상 길이는 좀 짧게 해보는 걸로 노력은 해볼게요. 제목은 이겁니다. 7단계로 알아보는 독학으로 고등학교 국어 내신 대비하는 방법. 저도 대치 다원교육에서 숙명여고 1학년 국어 내신 하고 있긴 한데요. 이번 주 일요일 3월 13일 개강입니다. 먼저 준비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교과서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여분 교과서. 이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본문 복사. 비어있는 아무 필기도 안 되어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복사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다면 여분 교과서를 구입하시는 게 뭐 금전적으로 좀 부담은 되지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이 같이 나오는 출판사도 있는데요. 보통은 따로 나오니까 얘랑 얘는 다 구매하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요 정도. 여기까지가 준비물이고요. 들어가 볼게요. 1단계 C. 얘의 취지는 이겁니다. 자꾸 읽어야 한다. 근데 내신이라고 해서 그냥 외워버린다면 읽기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재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어차피 외울 거니까 그 전에 한번 읽자는 거예요. 주제랑 표현법을 내가 해보고 정답 보기. 이 과정이 있으면 C는 조금 더 공부가 잘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 이전에 되게 소중한 훈련까지 하겠다라는 게 이 공부 1단계의 취지입니다. 주제를 찾아보는 건데요. 주제는 되게 대략적 주제밖에 못 찾아요. 이건 문학 개념 수업을 할 때도 반드시 다루는 내용이고 문학 문제풀이를 할 때도 꼭 이걸 먼저 다뤄서 같이 하곤 하죠. 왜? 대략적인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 내용은 알고 그걸 기준 삼아서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하니까. 요거에 대한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신 대비를 그냥 하게 되면 많이 외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요 훈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 전에 그 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훈련 용도로 사용한다. 요 정도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찾은 주제와 자습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를 비교하기. 얘가 더 자세할 거예요. 점검이 되겠죠. 아예 틀렸는지 아니면 맞긴 한데 조금 덜 자세하네 인지. 맞긴 한데 조금 덜 자세하네까지 갔다면 그냥 성공입니다. 자습서만큼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내신 대비는 해야 되니까 비교하면서 자습서 주제를 써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난 여기까지 읽어냈고 자습서 주제는 이거네. 주제를 읽어내는 공부가 분명히 된 거고요. 그 다음 내려가면 표현법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보통 수업할 땐 많이 강조하죠. 모든 표현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주제 강조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위에 주제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 어떤 표현법을 사용한 걸까?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난 표현법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못 찾는데 괜찮으니까 일단 찾아보시고요. 다 틀려도 돼. 다 틀려도 되는데 요걸 하면 되죠. 자습서를 보고 빠뜨린 내용을 보충한다. 하나 해주시면 좋은 건 색 구별을 해주면 좋죠. 내가 했던 것과 그리고 자습서가 말하는 것. 그건 좀 구별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부터는 잘 모르네. 처음 본 시로 그 지문을 활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하기 위해 앞에 하나의 공부들이 좀 추가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다 괜찮습니다. 현대 시가 아니라 고전 시가면 어떡하는데 고전 시가는 그냥 읽고 주제를 찾아보기 빡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소리내어 읽는다. 현대어 풀이를 읽는다. 주제는 써있는 걸 확인한다. 요걸로 1단계 공부를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소설 등 산문은 어떻게 하는가? 엄청 중요한 건데요. 요거. 사전 찾기를 생활화해야 되고요. 모르는 단어는 일단 없애세요. 이게 1단계면 너무 좋아요. 이걸 안 해서 보통 시험 하루 전날에도 선생님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이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모르는 단어는 없어야 공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없애라는 것인가? 아예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다 아는 단어로 이루어진 지문이 되게끔 사전을 활용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없앤 상태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데 여기선 여러 번 할수록 좋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회독이라는 걸 못합니다. 읽었던 건데 얘를 또 왜 읽어야 돼 하는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회독은 잘 못할 텐데 가능한 친구들은 2회독 해주시면 좋고요. 그냥 2번 읽는 거예요. 안 된다면 그냥 한 번이라도 모르는 단어 없는 상태로 읽기라는 걸 완료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습서 같은 걸로 읽으면 문단별 주요 내용이 단락마다 써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이구나. 자세한 내용은 설명 못해도 줄거리 설명은 가능하게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죠. 첫 번째, 모르는 단어가 없는 상태가 된다. 두 번째, 줄거리를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끝. 1단계 공부를 다 한 거예요. 문법, 개념 내용 공부를 끝내야 됩니다. 유튜브 참고를 추천한다 해놨는데 제 유튜브에 모든 문법 개념 강의가 다 올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의문의 변동 파트가 대부분 시험 범위일 거란 말이죠. 얘는 다 올라가 있어요. 얘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구나. 모든 걸 다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라는 거에 방향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꼭 이걸 보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뭐 인터넷에 다른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설명을 듣거나 그냥 글로만 해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한계를 느끼고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을 결과적으로 저에게 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책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강의가
같은 것들을 보는 게 일단은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해서 누군가한테 또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막연하지만 확실한 기준입니다.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숙지한다. 언제나 기본적으로 이건데 문제는 여기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끝나야 돼요. 요건 제 영상을 보시면 어차피 그런 형식으로 말하고 있을 테니까 어떤 건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만큼 직접 찾은 예문 추가로 써넣기. 교과서에 있는 예문이 3개면요 직접 3개를 찾으세요. 추가로 써넣으면 어이없게도 요게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공부라면 그 막연함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공부가 바로 요 2번에 있는 공부입니다. 그냥 네이버에 비음화 예시라고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지식인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네이버에 쳐본다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국어 공부 방법인데 보통들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처까지 해서 왔죠.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 예문이 있길래 저도 하나 둘 셋 4개 예문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유마의 예문으로 하나 2개 있길래 저도 2개를 추가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추가하면서 아 이런 건 똑같고 아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분명히 무언가 공부가 될 거거든요. 그거 되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 해내는 거고요. 막연해 보이는 문법 공부가 이렇게 하면 좀 확실하게 될 거라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2단계입니다. 소설 등 산문은 2단계를 어떻게 하는가? 자습서에 있는 모든 밑줄과 그에 따른 해설 내용을 빈 교과서 본문에 그대로 옮기기. 이 빈 교과서는 그냥 첫 번째 교과서여도 되고요. 아니면 여분 교과서여도 괜찮고, 아니면 복사본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필기도 없는 곳에 결국 자습서에 있는 필기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서 무식한 공부를 하는 거죠. 내신 대비는요 여러분, 효율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제일 좋아요. 효율을 괜히 따지다가는 이것도 좀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그냥 미루게 되거든요. 미루다가 결국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해서 되게 타협을 많이 한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미리 많이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으로 하세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7단계 국어 내신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효율이 엄청 나는 방법인가? 효율을 놓치진 않았어요. 근데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거예요. 좀 무식해 보이겠죠. 근데 이게 결과적인 효율은 가장 높은 방법이다. 그대로 옮겨라. 약간 고통이 따르죠. 약간 노동입니다. 근데 하세요. 요 2단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넘어가 볼게요. 고전 시가 파트가 있다면, 근데 보통 2학기에 나오죠. 고전 원문 중 현대어와 달라 읽기 어려운 부분을 현대어 풀이 참고해서 모두 해석 써두기, 즉 잘 읽을 수 있게 내용 작업을 한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2단계는 끝나게 되고요. 다른 어떤 영역들은 2단계를 잘 추가해놓지 않았는데 2단계는 요 소설 등 산문, 긴 글은 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 고전 시가는 어떤 갈래든 간에 다 이걸 해놔야만 한다,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그 다음 3단계 공통인데요. 요거 학습활동은 뭐의 기본일까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출제의 기본입니다.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을 먼저 내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것들 혹은 좀 어렵게 내고 싶은 것들을 추가하는 뭐 그런 내용이지, 학습활동은 그냥 학습활동이고 출제는 출제대로 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학습활동은 가장 기본적인 출제의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 근데 얘도 2단계로 해놨죠. 직접 써봐. 그리고 답 보고 써봐. 무식하지만 하는 일이 되게 많게끔 내신 공부 방법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요대로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 직접 채워보려면 아예 정답이 안 써져 있는 교과서 같은 걸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정답은 어디에 있는가? 자습서에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는데 내 답이랑은 또 색 구별을 해서 써주시면 좋긴 하겠죠.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 3단계 시와 산문만 해당하는 건데 자습서 날개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 빈본문에 옮겨라. 날개가 뭐예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런 게 날개 내용인데 핵심 정리, 본문 이해 여러 가지 양식으로 나와 있겠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이걸 무식하게 그리라는 건가? 네, 그대로 그리시고요. 교과서엔 없는 그런 내용일 거니까 자습서의 분석 내용을 단락별로 이렇게 붙여놓는 것. 시면 그냥 붙이면 되고요. 산문은 그 해당 구절에다가 갖다 붙여놓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3단계 내용이죠. 여기 3단계에서 문법은 제외라고 해놨습니다. 문법은 이런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서 시, 산문, 약간 일반적인 문학이나 글 읽기 같은 거일 때만 요걸 하시면 딱 좋고요. 교과서의 시험 범위로 나오는 글 읽고 문제 풀어야 되는 그런 파트라면 요게 다 필요합니다. 그냥 보고 외우면 되잖아. 안 외워지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요걸 무식하지만 그대로 옮겨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4단계입니다. 공통인데요. 4단계 문제 풀기. 자습서 평가 문제집 문제가 모두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일 거예요. 일단 다 푸세요. 한 번에 다 풀어야 되나요? 단락별로 풀어야 되나요? 공부한 만큼 그 단락에 맞는 문제를 다 푸는 거겠죠. 다 푼 다음에 오답노트를 반드시 하세요. 내신 문제는 그냥 많이 푸는 게 장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문제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신 문제는 무한정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한정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풀고 나서 바로 점검할 거예요. 채점하고 나서 오답노트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기에 써있는 기억, 니은, 디귿을 틀린 문제 옆에다 쓰세요. 혹은 따로 뭐 노트를 만들고 싶은데 만드세요. 귀찮아도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5단계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부분 거꾸로 교과서 부문으로 돌아와서 표시하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는 열심히 많이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냥 공부 방향이 이래서 그래요. 이거 끝냈고 이거 끝냈고 이거 끝내고. 근데 뭐든지 그냥 엄청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게 되거든요. 하다가 돌아오기, 갔다가 돌아와서 점검하기, 갔다가 돌아와서 점검하고 조절하기. 이게 되는 게 그냥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인위적으로 행동을 통해 그런 사람이 되세요.
일반적인 자소서 문서 내용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부분, 그것까지 돌아와서 내용을 만들면 더 자세한 분석 내용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물어본 걸 이미 풀어봤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시 보면 이 내용은 안 까먹습니다. 너무 기억에 관련된 맥락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까먹기도 되게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표시하는 게 좋다. 문제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긴 한데 왜 한 번 더 써놨냐면 아내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려는 내용을 물어봤다. 아내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아내는 작가의 어떤 인식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아내가 말하고 있는 건 작가의 생각이다. 해서 여기에 있는 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놨죠. 또 이런 거. 이 중에 답은 결과적으로 얘였어요. 허생의 아내는 허생의 독서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막 뭐라 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근데 독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독서의 목적을 좀 다르게 보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다와라에서 이상향을 시험한 허생의 생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이 결과적으로 얘기 때문에 해놨어요.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미리 생각해야 되는가?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는 했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게 아니었다. 요 근거를 가지고 요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니까 또 따로 표시를 해놨고요. 또 요거. 문제 풀다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냥 공부할 땐 이런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그럼 써놓으세요. 문화와 제도보다 경제적 토대를 우선시했다. 약간의 순서가 있었고 뭘 더 우선시하는지는 문제에서 물어보더라. 그러면 따로 표시해놓고 공부하면 되겠죠. 5단계 문법입니다. 문제를 풀다가 틀렸거나 마친 문제라도 조금이라도 개념이 좀 부족했는데 그럼 돌아와서 개념 공부를 다시 하세요. 얘는 또한 막연하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공부를 하나 추가해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문제에 나온 예문을 아까 직접 찾은 예문을 추가해놓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예문을 추가하세요. 또 예문이 계속 살찌는 거예요. 그 살찐 내용 바탕으로 나중에 다시 보게 된다면 문제 풀었던 걸 또 다시 돌아보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테니까 분명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됐나요? 6단계. 이제 소중하게 문제를 풀고 점검하는 과정을 다 거쳐서 이 내용이 문제에 나오더라까지 2중, 3중으로 학습을 했다면 이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러 떠나시면 됩니다. 근데 죄송한 게 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학원을 다니면 그냥 문제들이 막 제공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겠지만 혼자 한다면 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유료 사이트고요. 얘랑 얘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안 써봐서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족보닷컴, 나무 아카데미 둘 다 문제가 완전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 좋다고 깔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나쁘지가 않고요. 나무 아카데미는 리뉴얼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옛날 문제도 뭐 나쁘지 않지만 요즘 문제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돼서 문제가 되게 까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괜찮아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쓸만하다. 최대한 많은 문제가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 시중교재 100발백중 고등국어 AP 기출문제집 이대로 치시면 진짜 나옵니다. 저는 이게 출판사인지 뭔지는 까먹었지만 요 백발백중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재 중에 단 한 번도 얘는 좀 실망인데 한 적이 없어요. 수능특강 관련한 시리즈도 나오죠. 또 학평 평가 문제집 시리즈도 나오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백발백중은 그냥 제 기준으로 믿고 쓰는 그런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 추천드리고요. 내신 100점 얘는 안 써봤어요. 근데 혹평이라고 하죠. 댓글로 많이 달아주실 정도로 안 좋다고 많이 하던데요. 근데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 건데 백발백중을 다 풀었어. 그럼 얘까지가 고려 대상이 되겠죠. 요거까지 하면 문제가 부족해서 시험을 망쳤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고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됐을 거야. 안 되고요. 오답노트까지는 철저하게 무조건 해야 된다. 오답노트를 안 하면 문제 푼 게 되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오답노트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정리본 만들어라 이거죠. 근데 요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나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돼요. 그게 문제 푸는 과정에 하는 요약이든 지문 읽기 하면서 하는 요약이든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는 요약이든 간에 요약을 언제나 나의 말로 줄이는 게 기본인데 두 번째, 길이가 줄는 거지 항목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항목들을 다 건드리면서 요약할 수 있게 길이만 줄여서 나의 말로 그냥 내가 보기 쉬운 걸로 만들되 절대 빼먹는 내용은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최종 정리 자료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것들 막 들고 다니면서 계속 공부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마 시험 대비가 완벽하게 7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들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서 최종 모의고사처럼 보고 또 오답하고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완벽한 최종 대비를 할 수 있겠죠. 혼자 한다면 요 정도가 최대의 어떤 대비가 아닐까. 혼자 해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학원을 다녀야만 한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학원 다니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은데 아니어도 분명히 요 7단계를 거쳐서 열심히 공부해 주신다면 원하는 바 목표를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바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